네, 안녕하세요. 김은국입니다. 오늘은 직관의 논리를 더하다 제 수학 커리큘럼 중 AM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AM은 사실은 메가스터디 러셀의 특이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재수생들이, N수생들 포함이죠. 재수생들과 N수생들 포함해서 그 학생들이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얘기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설명은 재수생한테 하는 거니까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수에서 무조건 성적이 올라서 대학을 가면 삼수생은 왜 나오겠어요? N수생은 왜 나오겠고. 근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즉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를까요가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긴 올라도 1점 오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누구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재수생이라고 하는 것과 N수생 포함입니다. vs 고3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죠. 재수생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장점은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적입니다. 내신, 그리고 뭐 수시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수능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불연속적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수생은 연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불연속적이니까 그걸 조심해야 하겠죠. 됐죠? 근데 재수생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3은 거의 대개는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수험 생활, 처음 보는 수능이고 처음 하는 수험 생활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오늘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성적이 한 5월 정도에 혹은 6월 정도에 내가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해보시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된 건가? 이제 완성이 되었나? 라는 생각하는 순간 성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3과 그다음에 재수생이 이제 성적이 엇갈리는 파트가 몇 월 달에 나오냐면 9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뭘 조심하시면 되냐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재수했을 때의 마음 있죠. 나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다. 진짜 지옥 같은 생활이지만 고3 너무 힘들었지만 1년 더 할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 뒷받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끝까지 이어가시면 돼요.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속적인 공부를 잘 해주셔야 돼요. 즉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느슨하게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적인 학습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완전 학습을 꿈꾸거든요. 완전 학습. 근데 완전 학습 따위는 없어요. 실제로는. 뭐 어떻게 하셔야 되면 불완전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요. 지금 기본 개념을 할 때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뒤에 심화 개념에 또 나오고요. 그 뒤에 문제풀이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채워갈 생각을 해야 되지 맨 처음부터 그 한 파트만 잡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내신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반복 학습을 계속하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AM과 정규반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AM이라고 하는 건 N수, 재수생과 N수생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죠. 당연히 낮에 하니까 고3 애들은 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규반은 누가 듣는 거냐면 고3 N수생이 같이 들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고3도 N수생도 만족을 하는 수업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고3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항상 중간에 내신 휴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휴강을 하고 이제 끊어져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 과목, 미적분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
처음 배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수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개념을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규반뿐만 아니라 N수생만을 위한 수업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N수합니다. 네, 그럼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규반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저도 정규반을 진행을 하지만 일주일에 1회 정도밖에 진행을 하지 않고 AM은 주 2회로 진행을 합니다. 주 2회 진행하면 저한테 무슨 시간이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개념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전 모의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좀만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사실 못 맞춰요. 왜요? 실전 연습을 안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면 개념도 마스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전 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2번 6시간이거든요. 주 6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 번은 모의고사 보실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N수생을 위한 수업이 당연히 깔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수학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AM 수업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AM 수업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고 정규반, 그러니까 재수생 그리고 N수생만을 위한 수업이고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수업에 깔립니다. 그 고3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시간에 그때 깔리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커리큘럼이에요. 실제로 1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월 달까지는 공통과목의 심화 개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 마음을 잘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3월부터 하셔도 상관없기는 없어요. 3월부터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6월 달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공통과 선택 과목의 심화 개념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 정리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8월 때까지는 수능에 꼭 출제되는 필수 테마, 그러니까 저는 60개 정도를 잡는데 수1에 20개, 수2에 20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각 20개씩 잡아서 수능에 꼭 나오는 테마 60개를 정합니다.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런 테마를 정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11월까지는 주 2회 이상의 모의 훈련 그리고 취약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시면 1년의 일반적인 커리큘럼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는데 난이도를 어느 정도에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이제 1등급이 나오냐, 2등급이 나오냐, 3등급이 나오냐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1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2등급이에요. 목표가 2등급이에요. 진짜로. 목표가 2등급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닐걸요? 사실은 1등급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아니, 쉽게 말해서 1등급하고 2등급 중에 고르라고 하면 1등급 고르실 거잖아. 당연하잖아. 근데 2등급을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과 1등급 맞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별반 다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2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네, 저 같으면 이 커리큘럼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빡세게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왕이면 1등급 받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등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최소 2등급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연관계획으로 개념의 완성 발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N수생 같은 경우니까 정규반은 AM은 3월 달부터 스타트를 해요. 딱 스타트를 해서 여기서부터 수1과 수2와 저는 이제 미적하고 기하를 하는데 미적하고 기하를 같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기보단 수능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 그리고 실전 개념들,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방법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 끝나냐면 6월 달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3, 4월 달에 수1, 2가 끝나요. 3, 4월 달에 수1, 2가 끝나면 이때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실전의 완성과 포텐 테마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서 얘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엔제하고 테마 수업인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수강생들한테 어떤 수업이 가장 좋았니? 라고 하면 사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다 좋았어요 라고 하는 건데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꼭 하나를 고르시더라고.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업이 테마 수업. 그러니까 수능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이런 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잘그잘근 씹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7월 달부터 조금 빨라요. 7월 달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아까 말씀드렸죠? 주 2회 수업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모의고사 보는 시간으로 가져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의고사를 한 번은 치러 봐야 된다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일단 개념의 완성은 어떤 거냐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쫙 교재가 있죠. 그래서 수, 원, 투, 미적, 기하, 확통까지 있는데 지금 제가 대체해서 수업하는 AM은 미적과 기하 그 두 가지만 하게 됩니다. 수, 원, 투, 미적이냐? 수, 원, 투, 기하냐? 그래서 미적반과 기하반을 운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실전의 완성 포텐과 테마라고 하는 교재는 뭐냐 하면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포텐이라고 하는 거는 4문제예요. 4문항인데 4점이에요. 4점짜리인데 그걸 10문항으로 잘라놨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4점짜리 10문항입니다. 그걸 3세트를 하면 30문제 모의고사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4점짜리만 넣는 건 아닙니다. 3점짜리도 한 구석에 넣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니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연습을 시킬게요. 그리고 이 문제들은 모두 자체 제작했습니다. 자체 제작한 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난 거 제작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들 예를 들어 3점짜리면 그 문제를 풀이하는데 들어가는 아이디어가 2개 정도 아이디어라는 건 개념입니다. 아이디어가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4점짜리면 5개 혹은 4개 요 정도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변형하거나 재구성해서 자체 제작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집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테마 수업이 이제 뭐냐면 여기요. 예. 만약에 이제 테마마다 제가 요거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여기서 하는 테마들이 거의 대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뻔하단 말이죠. 대신 그 뻔한 문제에 조건을 바꾸고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고난도 문제일 뿐입니다. 어차피 나오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딱 60개. 그러니까 수 1, 2에 각 20개, 그다음 미적분 20개, 기하 20개에서 그 60개 정도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까지 가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다시 한번 하지만 네. 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개념. 근데 지금 3월이니까 3월부터 AM은 3월부터 6월까지가 개념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념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에 뭐가 끝나냐면 수 1, 2가 끝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수 1, 2의 기출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마무리를 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되고 실전 포텐과 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능에 꼭 나오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까지 같이 가져갈 거냐면 모의고사까지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네. 주 2회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2회.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수학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자간에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듣고 그다음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도 그냥 일반적인 개념 수업이 아니라 재수생, N수생에게만 맞춘 수업? 당연히 그걸 들으셔야죠. 저는 거기에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실전 테스트, 즉 2회 중에 한 번 정도는 완전 실전 모의고사로
바꿔드릴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수업을 들어온다고 하면 개념 수업과 실전, 훈련 두 가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이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수강평을 간혹 가다가 이제 받아요. 예,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잘 본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써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쓴 것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를 썼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써봤어요. 그래서 보면 다 어떤 거냐면 응용 개념, 실전 개념, 논리적이고 실전 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제 수업은 어디에 맺혀 있냐면 일반적인 공식의 전달이나 아니면 그냥 주장창 증명을 하는 그런 것에 맺혀 있지 않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해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업은 2월 28일, 네, 2월 28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미적분 반은 월, 수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하 반은 3월 2일에 개강을 하는데 수, 금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미적분 수업을 미적분만 듣는 것, 기하만 듣는 것은 안 돼요. 실제로 월요일날 미적분과 시험을 볼 거고 이때 공통수업, 두 반이 공통수업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기하 수업만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공통만 들으면 안 되나요? 기하만 들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성을 할 때 주 2회 수업을 깔끔하게 들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적이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 2회 수업이니까 3시간씩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 6시간 정도 수학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모의고사도 볼 수 있다? 충분히 매력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강을 하니까 안내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M은 재수생과 N수생만을 위해 구성된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올해 이제 재수를 결심하고 혹은 다시 공부를 하길 결심하신 분들이 아마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11월 달에 더 좋은 결과로 보상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